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3학년도 동우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4He 중복조합을 학습했습니까? 지금 따지는 내용이죠. 서로 다른 4개 중복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두 숫자를 이제 더하기해서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2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4 나누기 2 이런 형태니까 정답 10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A에서 B로 갈 때는 가로 길이가 이렇게 5번, 세로 길이가 이제 3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같은 문자 나야 되죠. 전체는 이제 8번 가야 되겠고 가로 길이 5번, 세로 길이 3번 이런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주면 8, 7, 6 되겠고 아직 3팩토리얼 3 곱하기 2 됐으니까 이거 맞아 약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7, 8 이렇게 남았으니까 56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로망에서 이제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하고 연결됩니다라는 내용 되겠죠? 이렇게 A B, B, B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하고 연결시켜가면 풀이가 좀 쉽게 처리되겠습니다. 어느 분식점에서 김치, 김밥, 치즈, 참치김밥 이렇게 세 종류를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8줄을 쭉 구매하는 경우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과연 몇 줄 구했을까요? A, B, C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합쳤을 때 8줄 돼야 되겠고요. 선택 안 한 김밥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중복조합 이론이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합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차려지면 되겠죠. 합치면 얼마가 되는가요? 11에다가 10 컨비네이션 8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0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로 나눌 거니까 5 곱하기 9 해서 정답 4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되셨죠? 지금 이렇게 뭐 개수만 뭐 중요한 거니까 그 개수의 총합이 8입니다라는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이론이랑 연결시켜가는 과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2명의 주연 배우를 포함해서 영화에 출연한 6명의 배우가 시상식에 참여해가지고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6명이 원탁에 둘러앉다 이런 얘기죠. 2명의 배우가 이웃한다. 이웃한다를 좀 원리 좀 아느냐 이런 얘기죠. 이웃한다 풀이 원리 이제 묶어라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라가 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둘이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한 명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4명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전체 이제 5명을 좀 원탁에 나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탁에 나열할 때는 이제 첫 번째 나열하는 것이 이제 기준 잡수입니다 해서 곱하기 1을 하겠고, 나머지 이제 4명 나열 4팩토리얼 차려지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 2명이 서로 이제 자체 나열해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2팩토리얼 있다. 이 부분을 또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4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4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원탁에 둘러앉는다, 원순열,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라. 이런 원리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16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면 저 가로 안쪽에 두 식에 이제 x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러면 2x 제곱에다가 빼기 3 이런 형태로 좀 되겠습니다. 전체 6제곱은 6제곱,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16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가로 안 전개한 다음에 6제곱을 곱할 거니까 가로 안에서 x 10제곱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때 이제 또 10제곱 계속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 x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제곱에 5제곱 형태가 해야 되죠. 그럼 6번 중에서 5번 선택합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란 개수도 5번 선택하겠고, 그러면 저 마이너스 3을 또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처리해주면 이제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6 곱하기에다가 32에다가 마이너스 3을 좀 이렇게 곱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곱하게 해주면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6, 12, 3, 6, 18에 19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좀 곱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쓰고 6에다가 3, 9, 27, 3, 1, 3,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76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재미있는 좀 특징은 가로한 부분에 이제 공통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6제곱 처리해서 16제곱이 계수 구해가는 부분들 이제 여기 좀 약분한다 생각하면 이제 가로 안쪽을 이렇게 10제곱 계수 구해간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효율적인 풀이 되겠습니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일렬로 쭉 나열을 하는데요. B가 C보다 좀 앞에 온다 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형태는 이 A, B, C 문자를 이제 같은 문자로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같은 문자 나열이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의 문자를 열심히 좀 나열을 해 가는 건데 같은 문자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A, B가 C보다는 좀 앞에 되는데 A, B 순서는 좀 AB에는 좀 순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기 하는 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된 거니까 좀 꼼꼼하게 신경 써가지고 연산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약분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 정도 하나 좀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 5, 6, 30에다가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8이 24입니다 라고 해서 240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은 문자로 본다 이런 아이디어 기억하기. 근데 이제 뭐 또 A, B 사이에는 또 나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처리해가는 과정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항목이 좀 단계 있으니까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잘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정육각형과 직사각형의 탁자에 12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육각형 탁자에 둘러앉는데 요거 이제 한 면에 앉을 때 이 두 개의 면의 위치가 좀 서로 구별되는 거죠. 이 앞쪽 부분들은 이제 이 앞쪽 부분 이런 형태에서 아주 쭉쭉 같아지고 어쨌든 이 둘 자체는 좀 서로 위치가 좀 구별되는 그런 내용. 자,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나열될 때 기준 잡을 수 있는 곳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율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 가는 거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1명 나열해서 11팩토리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직사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앉을 때는 기준 잡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넷, 다섯, 6군데가 있죠. 서로 위치 구별이 되는 거죠. 6가지, 그 다음에 11팩토리얼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뭐 약분해서 나누기 하니까 가볍게 이제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원술의 원리, 맨 처음, 비잉 돌아가면서 가지수 같아지는데 맨 처음 나열할 때 구별되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요걸 좀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림하고 이제 상황 판단을 좀 정확히 잘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6의 8제곱을 2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이라는 것은 2의 4제곱이겠고 이게 좀 8제곱으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의 48, 32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28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잘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원래는 뭐 이게 28도 이제 이게 4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이걸 좀 이용하게 된다면 이거 뭐 4 곱하기 2에 30제곱 처리해 놓고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7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해 가면 좀 더 수월하게 풀이가 가능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 부분들을 4 곱하기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8 보면 되는 거예요. 8? 8에 30제곱 8이니까 8에 10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7 플러스 1에 10제곱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전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4 곱하기 그럼 10 컨비네이션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데 이 뒤부터는 뭐 7이라는 인수가 이제 쭉 있게 되는 거죠. 7이라는 인수 물론 이제 뭐 곱하기 10도 있으니까 7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이게 곱하기 해주면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28로 나눠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앞쪽 부분에만 있는 거죠. 4 곱하기 1 해서 나머지는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4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 이제 이렇게 사제 공통인수가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뒤에 근데 이게 약분해서 지워버리다 보면 또 나머지가 또 1 돼서 이제 큰일 나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공통으로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숫자를 이렇게 전개하겠다. 이항 정리해서 이제 연결해서 나온 문제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 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0개를 선택한다. 5개에서 중복해서 20개 선택한다. OH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컨비네이션 고치면은 25, 24 컨비네이션 20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24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은 것은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24개에서 20개를 선택한다. 이 24개에서 20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니은 부분들은 5개, 19개 되는데 나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 24개를 좀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24 팩토리얼 되는데, 개수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19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됐죠? 24 컨비네이션 19 이런 건가요? 24 컨비네이션 5 이런 거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좀 똑같은 내용이 아닌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됐고요. 다음에는 또 역시 이렇게 좀 점점 커져간다 이런 부분들. 중복 조합하고 나온 거죠. 20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복 서로 다른 5개, 뭐 20개의 숫자에서 뭐 A, B, C, D, E의 지번을 5개의 숫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차려주면 되는 거니까 24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죠. 우리가 후회되는 게 24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니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도 뭐 역시 5개의 숫자 합해서 서로 다른 5개에서 20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24 컨비네이션 20, 24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니까 살짝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다른 내용이고 정답은 기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중복조합의 얘들이죠.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 부정방식 형태 풀어가는 거. 사실은 이 부분들도 그냥 제가 20 컨비네, OH2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해이 개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부정확한 거죠. 이게 또 이제 여기다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돼 있어야 또 OH2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뭐 이렇게 문제의 답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정확하게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니은 부분들은 이렇게 뭐 같은 문자 이건 뭐 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24 컨비네이션 19 계산하는 계산법하고 좀 연결시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꼼꼼하게 챙겨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의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6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A 집합의 원소를 뭐 기준을 좀 해볼까요? A 집합의 원소가 6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놔서 A 집합의 원소가 하나가 다 이렇게 되게 되면 B 집합은 이제 나머지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일단 기본으로 5개 원소를 가지고 있고 1이라는 원소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고요. 6 컨비네이션이 원소를 이제 2개를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 나머지 원소들은 B 집합이 갖고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부분 집합 만들면 되니까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개의 원소 중에 6개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의 6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 집합 개수를 내면 되는데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했으니까 빼기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앞에 이제 6 컨비네이션 제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서 생각하게 되면 6 컨비네이션 제로, 6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의 1제곱 이런 형태로 쭉 해서 6 컨비네이션 6에 2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맨 앞에 이 부분들은 이제 한 가지가 되겠고 맨 뒤 부분들도 역시 빼는 부분 한 가지니까 2를 좀 빼줍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이게 1 더하기 2의 6제곱을 좀 열심히 전개해 가는 부분들 그것은 이제 2를 좀 빼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3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빼기 81 곱하기 9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좀 좋은가요? 이렇게 좀 계산이 금방 되겠죠. 그러면 98, 72, 729에서 2를 뺀 거니까 727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항 정리 좀 살짝 좀 활용된 그런 파트 부분들인데, 뭐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좀 빠진 부분들 좀 채워서 계산하는 부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자, A 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면,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B 집합이 가지고 있고, 그 한 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 2개의 원소라면 나머지 원소 가지고 있고, 그 2개의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고, 이렇게 기본 원리 지켜가면서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이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각면에 1부터 6까지 있어가지고 만들겠다. 뭐 정상적인 뭐 정육면체 주사위를 만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1이라는 숫자를 어딘가 이렇게 좀 딱 쓰겠습니다.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빙빙 돌려도 계속 다 똑같은 위치가 되가는 거니까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을 딱 쓴 다음에 이걸 이제 윗면에다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 부분에 자동으로 이제 6이 써져야 되니까 6 쓰는 가지수가 또 한 가지가 되겠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시켜 놨는데, 이제 2라는 숫자를 좀 옆면에다 쓰는데, 중요한 것은 옆면 자체는 이렇게 위아래가 좀 고정돼서 뒤집어질 수 없어도 옆면 자체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옆면이 얘가 좀 2를 이렇게 썼다고 치게 되면 이거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저쪽 반대 맞은편 부분에 또 5를 이렇게 써야 되니까 또 자동으로 한 가지가 되겠죠. 옆면서 이렇게 쓰게 보면 2, 5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면 남았고 숫자 두 개 남았으니까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가 3, 4 두 개의 숫자가 좀 남은 거겠고 이걸 좀 더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2팩토리얼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만드는 가지수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라고 생각보다 가지수가 매우 적게 나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입체까지 고려했을 때 원순위와 관련된 것은 맨 처음 이렇게 뭐 기준 잡습니다라는 아이디어. 그럼 이제 이곳은 뭐 거의 뭐 문제의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써져가는 거겠고 여기 또 이제 기준을 잡은 거겠고 그다음에 또 규칙에 의해서 또 자동으로 써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꼼꼼하게 잘 지켜가면서 처리해달라. 그리고 원순위할 부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좀 접근해가면서 풀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꼼꼼하게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자연수 n을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3 이하의 자연수 합이다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들어있습니다. 이걸 n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4라는 부분들을 이제 표시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 여기가요. 4, 4, 4, 4, 1, 1, 2, 2 두 개, 그 다음에 3 하나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가지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건 좀 나열 가지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 이렇게 여기도 나열 가지수니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는 7가지다.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좀 표시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7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7이라는 숫자들을 저는 이제 큰 숫자부터 짜주면 3이 두 개 들어가는 경우 그럼 6이니까 이렇게 하나쯤 처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뭐 3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를 따지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4가 남았으니까 2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 2를 또 하나 없애면서 2를 만들면 되고요. 됐습니까? 또 이제 3이 하나 들어가는 게 또 2를 없애면서 2를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3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2가 3개 있고 그럼 6에 7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2 두 개 이걸 뭐 2를 1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죠. 2에다 1, 1, 1, 1, 1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이제 2마저도 없는 한 1,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걸 좀 나열해주면 되죠. 나열하는 거니까 뭐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런 식 계산하니까 세 가지 되겠고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3,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2 처리되면 되겠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4팩토리얼 나눈 거니까 5팩토리얼 나누면 4팩토리얼 되니까 뭐 5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또 4가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 둘, 셋,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3, 12에다가 5 사이에 20에다가 2 또 나누고 그러니까 10입니다라고 처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6개 그러면 6팩토리얼 나누고 5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그 다음 한 가지에서 가지수에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6에다가 18 정도 되겠고 9에다가 19 정도 처리되겠고 뭐 7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는가요? 그러면 여기는 또 26 이렇게 처리되겠고 또 합치면 30에 44 이렇게 처리해서 5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는 좀 이렇게 작은 숫자 부분부터 이제 예를 좀 들어줬는데요. 저는 뭐 이 작은 숫자보다는 이제 큰 숫자 부분을 해서 3이라는 숫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3이 가장 많을 때, 그다음 이제 3이 하나 들어갔을 때, 3이 없을 때, 3이 없을 때는 또 이제 가장 큰 숫자 2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그러면 이제 2를 또 1로 이렇게 딱 살짝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구성 찾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성들을 열심히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나열하는 게 해서 가질 수 있게 간다.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요.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참 잘 이해되죠? 꼼꼼하게 메모해가면서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봉종식을 만족시키는 짝수인 자인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자체로 봐서는 이게 이제 중복조합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건데 짝수인 자인수 이런 부분에 조건이 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x라는 부분들을 짝수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x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복조합하고 연결시키려면 의미하는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라임 자체 이제 0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를 취하려면 여기 플러스 2까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0 들어갔을 때 2라는 짝수 형태가 표현되는 거죠. 역시 y
똑같이 프라임 찍어서 계속 좀 똑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꿔주면요 프라임 찍힌 형태에서 좀 식을 좀 다시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은 6을 빼서 12가 되겠고 또 나누기 해서 2로 나눠서 6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4, 7이 28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짝수인 자연수 표현 이렇게 치환 형태를 통해서 변형해서 좀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0, 1, 2, 3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3개를 뽑아가지고 숫자를 만드는데 만든 모든 숫자를 다 합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맨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1이 온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계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101이 올 때 2가 올 때 있으니까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좀 이거 4는 없군요. 3이 올 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100, 200, 300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겠고요. 1이 오를 때 그다음 이쪽에는 이제 중복 하락되는 거니까 오는 가지수 자체가 4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이런 숫자 자체가 1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주면 이거 얼마인가요?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100 곱하기 6을 또 이렇게 곱하기면 96인가요? 96에서 00이니까 9600 100의 자리 전부 다 계산하면 9600이다 라고 좀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12자리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12자리 이건 이제 1 올 때, 2 올 때, 3 올 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맨 앞에 여기 이제 0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가지수가 3가지 그 다음은 여기 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12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이 되니까 70이 돼서 72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위 자리 좀 생각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또 이 부분도 10이 될 거니까 요건 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2입니다라고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뭐 9600에다가 720에다가 70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2, 그 다음에 9 여기가 좀 3이 되고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10 이렇게 되겠죠? 10392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4번이 좀 정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100의 자리 부분들, 이게 이 첫 번째 부분만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또 동일한 패턴으로 해서 이제 풀이법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의 자리 부분들 이렇게 거기에 올 수 있는 숫자들 그 오는 횟수 이렇게 됐습니까? 요걸 이렇게 쫙 처리해주면 100의 자리를 이제 한 방에 좀 다 계산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뭐 12자리,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 이런 형태까지 이제 적용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PQ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B 플러스 Q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컨비네이션에 짝수 돼 있고 3지수 돼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잘 떠올리지 않으면 기본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신 이걸 뭐 10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 줄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안 되면 n부터 시작해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식 컨비네이션 제로, 그다음 이제 식 컨비네이션 1 x 식 컨비네이션이 x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식 컨비네이션 10 x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3지수 되어 있으니까 이제 x에다가 3을 대입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4의 10제곱이 되겠고 식 컨비네이션 제로, 식 컨비네이션 1 4 4가 아닌데 3인데 그죠? 3 그다음 이제 식 컨비네이션이 3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식 컨비네이션 10 그다음에 3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했다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주면 될까요? x에다가 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 처리해 주게 되면 식 컨비네이션 제로 빼기 식 컨비네이션 1의 3 3의 1제곱 더하기 식 컨비네이션 2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식 컨비네이션 3의 10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좀 쭉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식을 우리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더하기를 하게 되면 즉 4의 10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될 텐데 짝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2배가 돼서 식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나오고 홀수 부분들이 지금 이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 있는 컨비네이션 문의 짝수 부분만 나오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 컨비네이션 2의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쭉 해서 식 컨비네이션 10의 3의 10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계산하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좀 나누기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2분의 1 처리되겠고 4의 10제곱, 2의 10제곱이면 2의 10제곱 공통에다가 2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2의 9제곱에 2의 10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문제 PQ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Q 이렇게 좀 처리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 1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항정리 형태 부분에서 좀 이제 변형이 좀 되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변형된 그 구성 요소들을 좀 이제 잘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뭐 3지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3,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하고 연결시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짝수 형태들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플러스 대입, 마이너스 대입한 결과를 어떻게 했을 때, 더하기 했을 때, 합을 딱 했을 때 이제 결과들이 쭉 해서 이제 짝수 부분들만 나온다. 혹시 뭐 차를 구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던 C 컨비네이션 1, 3, 그죠? 그다음 이제 C 컨비네이션 3의 3 세제곱 이런 형태 홀수 부분들만 좀 이렇게 나오가는 아이디어도 좀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거니까 큰 흐름틀 원리 공부들 뭐 기본 공부는 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대표한 건데 지금은 좀 응용되어 있어 3대2 마이너스 3대 이렇게 좀 응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꼼꼼하게 좀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 이 함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인가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리 가서 대응될 수는 가지수는 A 될 때, B 될 때, C 될 때, 대응될 때 이렇게 각각 되는 거니까 세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2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도 세 가지, 3 가서 대응되는 것도 세 가지, 4도 가서 대응되는 것도 세 가지 이런 형태. 아이쿠 이건 뭐 그러면 중복순위 이렇게 나온 거죠. 3의 4제곱 이런 형태 8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수령 답지니까 또 뭐 3H, 4 뭐 이런 것도 식도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원리 형태로 해서 가볍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 z에 대해서 어이쿠 z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요. 만족시키는 순수한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z의 뭐 문자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값이 이제 2일 때에서 값을 좀 대입해서 쓰면 되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 이런 부분들 2를 빼는 거니까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7보다 작고 2를 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이 부분 푼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가 1,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가 2 이렇게 쭉 해가지고 x 플러스 y가 5입니다. 이걸 좀 풀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지수를 뭐 공식을 좀 써도 되는데 x 하나를 기준으로 따지면 뭐 문제에서도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2가지 그 다음 3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쭉 오면 되는 거죠. 5가지 6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를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z가 좀 3일 때도 계산해야 된다면 이때는 x 플러스 y가 주어진 식에다가 x 3을 좀 이렇게 대입해 주면은 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3을 빼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 x 플러스 y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0에서부터 x 플러스 y가 이제 4까지 풀어가면 들어가니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미리 계산해 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2, 3, 5 해서 10에다가 4, 6 해서 10 하니까 20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 3, 4 이렇게 10에다가 5 이렇게 되니까 15 이렇게 5가지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미리 좀 계산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z값이 4일 때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면 x 플러스 y가 어이구 이거 7에서 4 앞에서 여기 이제 3 가볍게 처리되는데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의미 아닌 적수인데 음수는 나올 필요 없으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x 플러스 y가 0에서부터 x 플러스 y가 3까지 처리되는 거니까 1가지, 2가지, 3가지, 이게 4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가지수가 10가지입니다라고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누적 가지수도 구해놔야 되겠는데요? 35에다가 여기까지 이제 45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35, 45 이렇게 처리해서 누적 가지수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z값이 이제 5일 때 그럼 이제 x 플러스 y 이 부분들 2가 되겠고 이쪽은 음수 부분들은 의미가 없죠. 항상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x 플러스 y가 0에서부터 x 플러스 y가 2까지 처리되는 거니까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6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z값이 6인 거 해주면 되는가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플러스 y가 0일 때, x 플러스 y가 1일 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한 가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합쳐서 9가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럼 얼마 되죠? 54가지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은 좀 복잡한데요. 자, 하지만 이제 큰 흐름 틀에서 문자에 이제 조건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확실하게 좀 붙어 있는 거죠. 조건들이 이제 확실하게 하나가 딱 붙어 있어서 Z 부분들이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범위 부분들을 가볍게 이제 처리해서 그걸 대입해서 또 써놓고,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하라 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 실제 계산 가지가 두 가지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은 뭐 이 서로 중복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또 이제 개수가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너무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답해가라,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숫자가 이제 간단하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좀 숫자가 커져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렇게 기호를 써가지고 공식 패턴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이해되셨습니까? 동호여고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꼼꼼하게 점검해서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보였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